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종과 출신, 성별의 다양성을 뜻하는 DEI 정책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각계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가장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연식품 박람회가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K푸드와 건강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한국경찰청과 네바다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의 일입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 뒤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기소가 이루어져 구속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소 하루 전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문상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결국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어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기소 40일 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습니다. 10일 동안의 구속기간에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이를 일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소 9시간 45분 전에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구속기간이 남아있다고 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 절차상 지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이번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에도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미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탄핵 쟁점을 의논하는 평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돼도 탄핵 심판엔 영향이 없을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재판이 진행됐고 절차상으로는 선고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변론이 종결됐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한 그러한 수사 기록 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것보다 재판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통상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면 이런 제약이 사라지고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도 더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과 자유롭게 이제 24시간 소통하면서 공판에 있어서의 변호 전략을 자유롭게 짤 수가 있고 당의 여론전도 상당히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 수사와 그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양성 정책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가 가장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 DEI, 다양한 인종과 출신, 성별,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교육과 고용 등에서 차별받아온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DEI 정책은 철저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등의 보호가 지나치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사관리처를 비롯해 연방 각 부처 내 DEI 부서를 폐지했고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규정했으며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분야가 교육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달 6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부문 연방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는데 교육부가 백인 우월주의를 부각시키고 성소수자 정책 등을 옹호해 이념적 편향을 조장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당장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8개 민주당주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들의 양성을 막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se are grants that our states counting on to train and prepare qualified educators. Funds that are critical to addressing our state and nation's teacher shortage crisis. 현재 공립학교에서 연방 지원금 비중은 전체 예산의 14%입니다. 주정부가 관할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각 대학들은 연방 지원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캘스테이트 LA는 750만 달러의 지원금이 삭감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장 많은 1억 4,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사라지면 특히 특수교육 분야와 ESL과 같은 이중언어 교육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연방교육부 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성으로 포장된 진보적 교육 개입을 차단하고 지역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부의 일부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며 이를 통해 절감하는 예산은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는 주와 교육기관에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I told Linda, I hope you do a great job and put yourself out of a job. 그러나 교육부 폐지가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만으로는 어렵고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I'd get rid of it. Get rid of it. Grants, give them to the states and let the states do it. I mean, why take away one of America's great strengths? 교육부 폐지와 관련해 의회 승인이 어렵다면 예산 삭감과 기능 축소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여러 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정책 폐지와 이에 따른 교육계의 논란은 적어도 의회가 재편될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정치적, 법적으로 상당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금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한국과 대만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며 타이완과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언급한 건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We had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mostly in Taiwan.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돈 낭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지난 의회 연설에 이어 또 한 번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한 건데 한국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And we're not giving them any money. Your 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캐나다엔 보복성 상호 관세 카드를 다시 빼들었습니다. 25%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 250%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겁니다. 해당 품목에서 캐나다가 미국에 250%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부과 시점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and I don't know if it's predictability.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서도 제재와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세를 준비할 거란 우려 등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자고 나면 바뀌는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상호 관세가 예고된 다음 달 2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해 테러리스트 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 인물을 파악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해당 근거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신분 조정,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여행허가 신청서 등에 널리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영주권 접수 절차에 불법 체류 사실과 공적 부조 수혜 사실 등을 확인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민국의 심사가 보다 강화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무부가 대학 캠퍼스에서 이뤄진 하마스 지지 시위를 주도한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하마스 지지 시위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외국인 학생의 비자를 처음으로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언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6일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와 관련해 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를 처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위 선동자들의 신원을 밝혀내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콜롬비아 대학교가 반이스라엘 시위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하마스 등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벌이는 시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외국 학생을 포함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비자 취소 및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팬데믹 기간 실업수당을 허위로 수급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관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관 2명과 일반인 3명을 실업수당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타인의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0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명의를 도용해 330만 달러 상당의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을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중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에리카 앱슨 로빈스 경관은 재소자 정보 접근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이 납치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대낮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납치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주택가 앞에 회색 세단 차량이 멈춰섭니다. 이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주택 앞에 서 있던 흑인 여성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차에 밀어넣으며 납치합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했지만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반복적으로 구타 차량에 태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경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98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양쪽으로 오가는 차량 가운데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납치범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중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흰색 로고가 적힌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흰색 신발을 착용 중이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천연식품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K푸드와 건강식품이 큰 인기를 끌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의 김밥 시식을 권하는 사람들. K드라마에서만 보던 김밥을 맛보기 위해 금세 긴 줄이 형성됩니다. 기름을 두르고 한국에 전을 부치는 모습도 이제는 미국인들의 눈에 낯설지 않습니다. I consider myself an excellent taster, and I deem this product to be absolutely incredibly delicious. 한국의 기업이 만든 이 냉동전은 코스트코 등 전 세계 주요 유통 판매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양 분들이 많이 이제 저희 음식 좋아해 주셔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 좋습니다. 꽃을 말린 차를 선보인 한국 기업의 부스 역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It was very smooth, it was very easy to drink, loved it. 2025 천연식품 박람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마련한 한국관 부스에는 모두 12개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어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AT에서 소개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바이어분들이 많았어서 굉장히 성과 얻고 가고 있습니다. 풀무원 등 한국 대기업들은 별도의 부스를 차리고 미국에 납품되고 있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도 이번 박람회에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홍삼 제품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정관장 브랜드를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한국인상공사는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개선된 현지화 제품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This is an absolute amazing product. It tastes delicious. It's definitely a purchase for me. 부스 방문객 중에는 의학계 종사자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들은 한국산 홍삼이 보유한 가능성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We've really shifted a lot of our consumer spend to natural products. And so when we think of high quality and the tradition that comes from Korea, it lines up very well. I think this would be a natural, holistic way of treating my patient's symptoms, and it's a good thing to use when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effects of antibiotics or any of the other materials or anything else that. 한국인상공사 미국법인은 앞으로도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국 홍삼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맛과 효능, 가격대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월마트, 코스코, 스프라우츠 같은 이 현지 유력 유통 채널들에 계속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천연식품 박람회는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 등 전 세계 3천여 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미국 천연식품 시장에서도 K푸드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는 앞으로 네바다주에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한국경찰청과 네바다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에 따라 한국의 1종 대형, 특수, 보통,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앞으로 네바다주 운전면허 취득 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네바다주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도 한국에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은 네바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됐으며 네바다주는 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28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다가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마리화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가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판매 면허 없이 유통하는 경우 단속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다량의 불법 마리화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적발 건수 중 155건은 실내, 143건은 실외에서 무단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다 단속됐고 87건은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유통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수사당국은 범죄 조직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차단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들의 주거비를 보조하고 있는 섹션 8 프로그램 신규 접수가 중단됩니다. LA시는 최대 6만 명의 세입자 주거비를 보조하고 있는 섹션 8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청은 마무리됐지만 처리가 끝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섹션 8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수입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을 보조받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신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LA 주택국의 설명입니다.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마련돼야 하지만 연방 상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매년 최소 4,800만 달러 이상의 재정 부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주택국에 따르면 기존 신청자들의 지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 접수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